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험지 유출 사건이 벌어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시험 문제 보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지만 광주시와 시의회는 미온적입니다. 지난 3월 할머니들 사이에 도박비 때문에 살인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할머니 도박판이 계속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과 중국 더블스타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학교 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다른 학교들도 보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일제 점검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고3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광주시 교육청은 51개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보안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인쇄실에 누가 드나드는지 확인조차 쉽지 않은 학교가 태반이었습니다. CCTV가 복도를 비추고 있는 경우가 절반이 채 안 됐습니다. 일부 학교는 인쇄실에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았고 복사기나 인쇄기에 로그인 기록이 남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 같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국장 중심으로 TF를 구성해서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이번 사건 때문에 해당 학교 학생들이 입시에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 대학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하며 광주시 교육감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감님께서 직접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편 경찰은 시험 문제를 건네받은 학생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유출 사실을 알았는지와 언제부터 어떻게 전달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네,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광주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만 빼고 모든 학생들이 돈을 안 내고 점심을 먹습니다. 내년에는 고1까지도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것이 광주시 교육청의 목표인데 갈 길이 험난해 보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 올해는 2학년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됐습니다. 광주시와 의회의 결단으로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 가치에 저희들이 함께 동의하게 됐습니다. 내년엔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게 장희구 교육감의 공약이자 광주시 교육청의 목표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완성해 한 아이도 차별하지 않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실천을 위해서는 재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고1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100억 원 정도. 이 중에 광주시가 얼마나 지원할 거냐가 관건입니다. 이에 대해 이용석 광주시장은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광주가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로 미온적인 기류를 내비쳤습니다. 올해의 경우 광주시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400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적잖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이 가치에 동의해야 하고 교육감과도 긴밀히 협의할 문제지만 두 사람은 당선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따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새로 구성된 광주시 의회도 협조적인 분위기는 아닙니다. 개원 첫날부터 장희구 교육감에 대한 집중 견제를 예고하더니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도 무상급식 재원 대책을 따졌습니다. 혹시 재원 확보를 하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비단 교육감의 공약 때문이 아니라 광주 교육의 미래를 위해 광주시와 의회의 협력은 필수적이지만 임기 초반부터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더위가 가실 줄 모릅니다. 오늘도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강한 햇볕이 쏟아지면서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더운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될 뿐만 아니라 티벳 고원 쪽에서 달구어진 뜨거운 대륙의 열기가 함께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강한 일사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찜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 이렇게 더운 가운데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지수 오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겠고요. 더위 체감 지수는
매우 위험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또 열지수도 높음 단계를 보이니까요.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특히 더 온열 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변에서도 신경 각별히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에서는 가축 폐사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풍 장치 가동 등 축사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이 25도로 어제보다 더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가 36도까지 오르겠고요. 담양과 화순, 한평과 나주 모두 3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 못지않게 덥겠습니다. 무안과 목포가 33도까지 오르겠고 영암과 장흥, 강진은 34도를 보이겠습니다. 곡성은 35도, 오늘 구례와 광양도 모두 3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도박 빚 때문에 60대 할머니가 80대 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몇 달 전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의 발단이 됐던 문제의 도박장은 살인 사건 이후에도 계속 운영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화투짝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도박 현장. 가방에는 1,000원짜리, 만원짜리 지폐가 수북합니다. 61살 이모 씨는 식당을 하면서 알게 된 기초수급자 할머니들에게 재미로 화투를 치자며 찬갑이 1,000원으로 끌어모았습니다. 이 씨는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이곳에 월세를 얻어 기초수급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도박장을 열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할머니들이 모였는데 나중에는 기초수급비 입금 통장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빠져들었습니다. 왔다 갔다 해요, 낮에. 그제 저녁에 7시 넘어서 왔을 거요. 할머니들이랑 그 여자랑 데리고 가던데. 지난 3월에는 이 도박판에서 83살 우모 할머니에게 돈 50만 원을 빌렸다가 빚독촉을 받은 69살 손모 할머니가 우 씨를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고 있던 손모 할머니를 설득해 도박장 정보를 얻었습니다. 수사 결과 살인사건이 벌어진 뒤에도 할머니 도박판은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도박을 한 기초수급자 할머니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피해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온열 환자는 88명으로 늘었고 가축 폐사는 120여 개 농가에서 13만 마리로 늘었습니다. 특히 가축 폐사는 하루 사이에 14,000마리가 늘어났고 피해액도 9억 원으로 하루 만에 1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보성군 보성읍과 회천면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보성읍과 회천면 지역에 대한 재난 피해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규모가 정부 지원 기준인 4억 5천만 원을 초과함에 따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읍면동 단위의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지역은 피해 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 달 8일인 섬의 날이 올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섬 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설립할 예정인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이 모여있는 전남 다도의 권역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용훈 기자입니다.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섬마을. 만조때 잠기는 갯벌 위 노둑길을 높여 고립을 풀어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수십 년째 외면받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전남 완도인데 노둑길이 연결되는 생활권은 해남군이어서 조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기도 한 4일째 이상 올리려도 못하고 한 3일째를 긁어내고 다시 또 포장을 하고 그랬다게. 그 서름이 얼마나 됐겠다게. 정부의 섬 관련 사업 역시 300건에 이르지만 부처 간 협의가 부족하고 유인도는 행안부, 무인도는 해수부 등 관리도 제각각으로 정책의 효율성도 일관성도 떨어집니다. 섬의 날 제정에 맞춰 정부가 섬 정책 연구를 총괄하는 가칭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을 발표하자 전국 섬의 65%가 몰려있는 다도의 권역 지방정부는 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어떤 섬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보죠. 이제 그런 컨트롤 타워를 엮을 수 있는 것이 진흥원이고 거기에 중심이 전남에 있다. 그래서 해양수산연구기관이 몰려있는 부산, 경남은 해양수도, 전남은 섬의 수도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다도의 권역에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섬의 수도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그 아일랜드 클러스터를 집중적으로 여기에 이제 조성함으로써 기울어진 그러한 그 불균형을 바로잡는. 정부는 내년 8월 8일 제1회 섬의 날 기념식 공식 행사가 치러지는 만큼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 지역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금호타이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광주시와 노사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어제 광주시장에서 중국 더블스타그룹 차이융선 회장과 금호타이어 김종호 회장,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조삼수 대표 지회장 등을 만나 더블스타가 신규 투자 확대와 고용 안정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차이융선 회장은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며 노사 협력의 우수 사례로 남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지역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15살에서 34살 청년 근로자들에게 매달 5만 원씩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광주시는 하남산단과 평동산단, 첨단산단, 소촌산단, 본촌산단 등 교통요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 7,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매달 교통비 5만 원을 지급합니다. 교통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회사별로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는 밖에 나서는 것도 쉽지가 않죠. 오늘 이슈인 투데이에서는 여름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시원한 전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동환 광주 아트가이드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할 전시 제목이 여름 이야기입니다. 어떤 전시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요즘은 더워도 너무 더우시죠? 네. 찌는 듯한 무더위에 열대야까지 기승을 부린 요즘에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그리는 작품들을 모아서 기획된 여름 이야기전을 소개할까 합니다. 네. 이번 전시는 여름을 주제로 상상력과 신선함을 묻어나는 회화 30여 점이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8월 5일까지 열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작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시장에 가장 먼저 들어서면 정면으로 보이는 것이 양세미 작가의 수영장 시리즈인데요. 네. 휴식의 시간과 공간의 의미로 묘사된 수영장은 긍정의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해서 당장이라도 물속으로 풍덩하고 뛰어들어가 신나게 놀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데요. 진짜 시원해 보이네요. 네. 다음은 문재성 작가로 서늘한 밤바람에 반딧불이의 순수한 자연의 모습을 화면으로 담았습니다. 유년 시절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반딧불이를 쫓아 산과 들을 뛰어다녔던 추억과 그리움을 표현했는데요. 작가는 반딧불이가 품어내는 자연의 빛을 통해 깨어나는 생명의 기운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또 여름 하면은 바다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바다를 주제로 한 작품도 있나요? 네, 서병주 작가는 파도라는 소재를 통해 현대사의 한 단면을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과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했는데요. 네. 푸른 바다에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는 현대인들의 고민과 스트레스, 거친 파도처럼 시원하게 부서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린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대한 동경과 환상을 표현한 이형모 작가는 치밀한 묘사로 생동감 있게 바닷속의 생물들을 그렸는데요. 깊고 푸른 심해 속에서 형형색색의 물고기와 거북이, 산호 등이 수많은 생명체가 평화롭게 서식하고 있는데요. 바닷속의 아름다운 용궁을 연상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과일로 주제를 잡은 작품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작품일까요? 네, 과일하면 여름이죠. 그렇죠. 네. 김현주 작가는 현실을 탈피하고 즐거운 삶을 희망하는 인간의 욕구를 행복과 결실, 풍요의 상징인 과일로 표현했습니다. 화려한 색채로 표현한 과일은 실제로 한입 베어 물고 욕망을 자극하며 그 달콤함과 싱그러움을 오래오래 음미하게 합니다. 네, 전시가 열리는 곳이 이제 문화예술회관인데 전시와 공연이 또 접목됐다고 들었어요. 예, 소개해 주시죠. 네,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빅맨 싱어즈 그리고 더 블루 이어즈의 파페라와 재즈가 만났을 때 공연이 다음 주 7월 25일 수요일 7시 30분에 열리는데요. 네네. 빅맨 싱어즈는 이탈리아 깐초네와 대중가요, 팝송 등 대중들과 공감하기 쉬운 레퍼토리로 재밌고 편안한 공연에
유명한 파페라 그룹입니다. 네네. 공연이 있는 날은 갤러리도 저녁 9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니 공연도 보시고 전시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과 여건이 안 돼서 올여름 멀리 바캉스를 즐길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이곳에 오셔서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잠시나마 더위도 탈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 주제 여름 이야기. 보통 6시면은 갤러리가 문을 닫는데 네. 이번 전시는 9시까지 한다는 게 네. 특이한 점이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말 멸치 금어기가 끝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멸치잡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조업 방식이 다른 어민들끼리 갈등을 빚으면서 어획량이 줄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한창 멸치잡이에 분주할 선망 어선들이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계량 그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조업 자체를 포기한 겁니다. 이 조류나 해역에 맞게끔 조업을 할 수 있게끔 어구 개선을 8년 동안 해왔습니다. 쌓아왔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저희 어민들은 뭐 바다에 나가서 죽으란 법밖에 안 됩니다. 대표적인 멸치잡이 업종인 권현망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단속이 눈에 띄게 늘면서 조업을 일찍 접는 날이 부지기수입니다. 7월, 8월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계속 그 단속 때문에 거의 반 정도밖에 조업 시간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두 업종이 조업에 타격을 입은 건 다름 아닌 양측의 갈등 때문. 권현망은 선망이 불법 어구를 사용한다며 반대로 선망은 권현망이 혼액과 남획을 일삼고 있다며 해경과 지자체 등에 서로를 단속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어민들의 고발과 감시가 일상화되면서 하루 평균 3만 상자에 달했던 멸치 위판량도 2만 상자에 그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는 170억 정도 입하를 했는데 현재는 물량이 좀 줄어서 30억 정도 감소됐습니다. 해가 갈수록 깊어지는 갈등과 반목에 행정력은 쓸데없이 낭비되고 지역 주력 산업까지 침체되고 있지만 지자체와 수산당국은 어민들 스스로가 해결할 문제라며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디자인업체에 부당하게 지급한 지원금을 광주시가 회수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A 디자인업체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감사 결과 처분 여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광주 디자인센터는 지난 2015년 9월 우수 디자인 상품 개발 사업 대상인 A사에 보조금 1억 200만 원을 지급했지만 광주시는 기업당 최대 5,6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공고사항을 어겼다며 초과액 4,600만 원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내 철강 제품 생산 공장에서 41살 김모 씨가 철판을 감는 장치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장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몸이 낀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안쪽으로 말아넣고 있습니다. 밀어칩니다. 우익수 앞에 뚝 떨어지는 안타. 2루주자 3루 받고 빠르게 홈까지. 두 경기 연속 선취 득점에 성공합니다. 삼성 라이온즈 1대0. 아직 나이 어린 나이에서 3루간 유격수 놓쳤어요. 빠져나갑니다. 2루주자 안치홍 천천히 그리고 여유있게 홈플레이트를 밟습니다. 1루차 이틀 연속 적시타. 때립니다. 잘 맞은 타고 뻗어갑니다. 담장 끝까지 뻗어갑니다. 강민호의 투런 홈런. 때립니다. 센터 쪽으로 굴러갔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결국 구자욱이 3루를 거쳐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1타점 적시타. 1, 2선만 라인 드라이브 타고 뻗어갑니다. 담장 순식간에 넘습니다. 돌아 홈런. 이번 5회에만 3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 점수 6대1 5점 차.
벌리고 있기 때문에 또 넘어갔습니다. 다시 왼쪽 거대한 포물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담장 쪽 담장을 넣습니다. 강민호의 멀티 홈런 게임 또 한 점을 추가합니다. 다시 낮은 볼 스윙 헛돌면서 삼진 호 13개 슬라이더 30개를 구사했습니다. 2루수가 잡고 바로 1루 쪽으로 던졌습니다. 최종 스코어 7대1 6점 차로 삼성 라이온즈가 어제 패배를 서름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 절차를 밟은 10명 가운데 8명이 자신의 농지를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의 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입 사업을 통해서 지난달 말까지 9,859가구의 농가 경영 정상화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지 매입 사업은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사들여 농가 부채를 해결하도록 하고 10년 후에 본래 소유 농가에게 우선 환매권을 주는 제도로 농지를 공사에 매각한 뒤 10년 후에 농지를 되찾은 농가는 500여 명으로 경영회생 신청 농가의 80.7%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10월부터 광주 시내버스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9월까지 시내버스 290여 대, 내년까지 나머지 시내버스 700여 대에서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2013년부터 전통시장과 복지시설, 보건소 등 350여 곳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실시 중입니다. 옛 전남도청 보건사업이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광주시와 옛 전남도청 보건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한 업체가 건물 외형 복원과 내부 콘텐츠 구성 등 용역을 모두 이행하며 옛 도청 복원 사업을 맡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협의회는 올해 초 2차례 용역이 유찰돼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만큼 해당 업체의 용역을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옛 전남도청은 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리모델링됐지만 원형 훼손 논란으로 현재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을 1년여가량 앞둔 만 40세 이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루 직업체험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지난 14일 디저트 전문가 과정을 진행하고 다음 달 11일에는 타일 시공 전문가 과정 교육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거나 구직에 도움을 받고 싶은 분은 노사발전재단 광주센터에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여름방학을 자원봉사로 알차게 보내고 싶은 청소년들은 주목하세요. 광주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보조할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염주 장애인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주변 환경 청소, 운동용품 운반 등을 돕게 되고요. 봉사활동 시간이 부여됩니다. 무더운 여름, 선조들은 어떤 생활도구를 사용했을까요? 700여 점의 대나무 미니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비움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얇은 대나무로 만든 그릇들과 대나무 평상, 죽부인까지 선조들의 여름나기를 체험해보시죠. 지역 소극단들의 알찬 공연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연극축제가 오는 28일까지 열립니다. 극단 UP시어터는 20일부터 예술극장 통에서 내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녀들 옥상에 오르다를 공연하고요. 26일부터는 극단 DRC가 공연 1번지에서 소설 봄봄 원작 공연을, 극단 예린은 머레이 슈갈 원작 타자수를 예린 소극장에서 선보입니다. 폭염이 가실 줄 모릅니다. 오늘도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강한 햇볕이 쏟아지면서 덥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더운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될 뿐만 아니라 티벳 고원 쪽에서 달궈진 뜨거운 대륙의 열기도 함께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강한 일사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찜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데다가 습도까지 높아서 우리 지역 오늘 불쾌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겠고요. 더위 체감 지수도 매우 위험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덥겠습니다. 또 열지수도 매우 높으니까요.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는 온열 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변에서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에서는 현재 가축 폐사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풍장치 가동 등 축사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광주가 25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가 36도까지 오르겠고요. 담양과 화수는 3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 못지않게 덥겠습니다. 무안과 목포는 33도까지 오르겠고 영암과 장흥, 강진은 34도를 보이겠습니다. 곡성이 35도, 구례와 광양도 오늘 3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37도 안팎의 매우 높은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